이복 동생이 보낸 게장과 감을 먹고 죽은 왕, 경종, 독살설에 숨겨진 비밀. 왕위에 올랐으나 왕처럼 살지 못한 남자. 그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칼날 위에 섰습니다. 한밤중 왕의 궁이 포위당했습니다. 왕이 된 지 며칠도 안 된 신임 군주를 향해 신하들은 후사를 정하라며 칼 없는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이 아니라 정치의 판을 뒤집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1720년 조선의 제20대 국왕으로 즉위한 경종. 그는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왕실의 적장자였지만 세자로 살아온 30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즉위 후에도 노론과 소론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 속에 병약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조선 왕이었지만 누구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게장과 감을 먹은 날 밤 그는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역사물 내방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모르는 조선의 진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1688년 조선 숙종의 궁궐. 희빈 장씨가 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적장자이자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훗날의 경종입니다. 단 3세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된 그는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한 당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노론과 소론 두 정파가 피를 흘리는 싸움 속에서 그의 존재는 언제나 정치적 명분이자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숙종 말년 조정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노론은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 훗날 영조를 후계자로 밀고 있었고 소론만이 경종의 정통성을 방어하며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무려 30년 동안 세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다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압박 그리고 왕실 내부의 냉대 속에서 그의 몸은 점점 병들어갔고 마음은 침묵 속에 갇혀갔습니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이 승하하자 마침내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은 날부터 조선은 또 한 번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론은 기다렸다는 듯 건져, 즉 후사를 정하라는 주장을 꺼내듭니다. 경종의 즉위를 인정하면서도 곧장 연인군을 다음 왕으로 책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밤중에 궁궐을 포위하며 병약한 왕을 향해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 이는 사실상 무혈 쿠데타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경종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권한으로 후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강요 앞에 무릎 꿇은 채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 순간 경종은 왕위에 있었지만 진정한 왕권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신임사화부터 정치력 한계까지 연인군을 세자로 책봉한 이후에도 전국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론은 아예 대놓고 경종의 병약함을 문제 삼으며 연인군에게 국정을 맡기라는 대리청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상 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경종은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약한 그는 정면으로 맞설 힘이 없었고 그 대신 소론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소론 단경파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역모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노론이 왕을 폐위시키고 연인군을 옹립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정면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1721년부터 1722년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당쟁 숙청 중 하나인 신임사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노론의 중신들인 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등 4대 신이 차례로 사사처형되었고 노론 계열 관리와 학자 수십 명이 유배되거나 관직에서 축출됩니다. 전국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소론은 명백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왕, 경종은 그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워 있었고 자신의 이름 아래 벌어지는 숙청과 피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도 건강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론 정권 아래 경종의 치세는 정치적 개혁이나 제도 정비보다는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둔 실용 중심의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종은 화재를 진압하는 수총을 도입하고 서양 시계인 문진종을 수입하는 등 생활 속 실효를 중시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용적인 정책이라 해도 왕권이 무너지고 조정이 피로 흥건한 상황에서 그 정책은 대중의 가슴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국정의 중심은 언제나 정파 간의 줄다리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종은 군사개혁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신임사화 당시 내병조라는 군사 조직을 활용해 정국을 설치하고 영모 혐의자를 국문하고 처벌하는 데 군사를 동원하긴 했지만 이 역시 조직 개편이나 군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었고 당파 싸움의 도구로 군사 조직을 소모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군권을 장악한 왕을 원했지만 경종은 끝내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사 없는 와, 경종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단이왕후 심씨. 그는 세자였던 1717년 심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호인한 지 1년 만인 1718년 단이왕후는 이유 없이 요절하고 맙니다. 정확한 사인은 전해지지 않지만 세자빈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궁중 내 분위기를 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왕비는 선희왕후 어씨입니다. 1718년 불과 14세의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다음 해 관례를 치르고 세자빈이 되었으며 1720년 경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경종의 결혼 생활은 매우 짧고 어디까지나 정치적 균형을 위한 명목상 결합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후사가 태어날 여지는 현실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적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종은 공식적으로 후궁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관례상 후사가 없다면 후궁을 맞이해 적자를 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였지만 경종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당쟁은 그를 짓눌렀고 몸은 하루하루 쇠약해졌으며 정치적 압박은 한 남자의 부부 생활마저 위축시켰습니다. 경종의 후사 부재는 단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식욕부진, 오한, 발열, 한열증 등 다양한 증상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도 어머니 장희빈의 사사와 끝없는 소외, 궁중 내 왕실 내부의 미묘한 대우로 인해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 생식력의 한계를 안겨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경종고자설이라는 자극적인 소문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왕실의 씨를 말려주겠다는 저주를 남겼다는 민간설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 특유의 궁중 미신과 정치적 소문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도 역사적 기록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조정은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했고 노론은 이 기회를 틈타 연인군의 조속한 책봉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경종은 점점 더 구석으로 몰렸고 왕이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기능마저 박탈당한 채 혼자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1724년 8월 25일 조선의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조선 전국을 뒤흔드는 소용돌이로 이어집니다. 경종이 병상에 쓰러진 지 한 달여. 사람들은 익숙해진 듯 그의 회복을 기다렸지만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연인군의 궁에서 보내온 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 갑자기 복통과 설사를 일으켰고 며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이었고 한 왕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이 지나치게 조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민간에서는 게장에 독이 들었다. 게장과 감을 함께 먹으면 죽는다는 괴이한 속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음식이 바로 연인군의 손에서 온 것이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종은 평소 병약하긴 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단순한 자연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곧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됩니다. 이인좌의 난을 비롯한 반란 세력은 노론과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롭게 즉위한 영조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정당성마저 뒤흔드는 폭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더해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는 왕이 된 자가 보내온 음식, 그리고 죽음,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족 일부 사이에서도 독이 섞였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궁중 내부조차 경종의 죽음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료와 학계는 이 사건을 자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경종은 한혈증, 학질, 만성적 식욕 부진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찬 성질의 음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개장과 생감이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결정적인 증거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정치적 사건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죽고 그 왕의 자리를 둘러싼 정적이 그 죽음과 연루되었다는 서사. 이 자체가 조선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고 정적에게는 강력한 반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은 역사 속에서 왕으로서의 명예로운 죽음도 의심 없는 애도도 받지 못한 채 정쟁의 그림자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차지한 이는 다름 아닌 연인군, 조선 제21대 왕 영조였습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지만 권력은 타인의 손에 있었고 결정은 그의 의지가 아닌 당파의 명령에서 나왔습니다. 병약한 몸은 정치의 무기로 이용되었고 무력한 침묵은 정적의 칼날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의 왕이었으나 끝내 누구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위는 불과 4년, 짧고도 고요한 시간 속에 경종은 자신의 시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곧 영조의 탕평 정치와 조선 후기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전환점 한복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물 내방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당신이 몰랐던 조선의 진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듣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경종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